제10회 수목병리학 문제였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약간 평이했던 문제 같습니다. 11회 음, 때보다는, 음, 11회가 먼저 풀었는데 11회가 더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같고, 10회가 약간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전염원이 바람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반되는 수목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문제 지문을 읽는 순간에 딱 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주로 곰팡이는 바람에 포자가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병을 제외한 거는 다른 거로 옮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봐도 털록병, 곰팡이죠. 탄저병, 곰팡이, 은행나무 잎마르병, 곰팡이, 흰가루병, 곰팡이, 사과나무 불마름병 뭡니까? 세균병입니다. 그죠? 세균에 의해서 에르미니아. 전번에 네. 에르윈이라는 건 뭐예요? 마른다, 타는 듯한 그런 병징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에르위니아. 그래서 에, 과수 화상병, 그래서 사과나무 불마른병 이런 게 이제 같은 얘기인데 에르위니아 미로브라 에우라고 그랬어요. 학명. 1회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병입니다. 아미노보라. 예, 답은 이 불마른 병이죠. 세균에 의한 겁니다. 그냥 이거 세균은 포자 같은 게 안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한번 저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잣나무 털룩병은 뭐야? 담자균. 네, 담자균이죠. 음, 담자균. 그래서 잣나무 털룩병은 중간기주 입에서 겨울 포자가 발아에서 이제 담자 포자로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요? 잣나무에 기공. 기공을 통해 침입을 합니다. 기공을 통해서 그때 음, 색깔은 녹병들은 노란색. 녹슨 것처럼 돼 있으니까 또 황색 반점이게 되겠죠, 그죠? 색깔. 네. 그 다음에 동백나무 탄저병 아시죠?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뭐 고추 탄저병도 그렇고 과일도 보면은 약간 주변엔 새카맣고 안쪽에는 움푹 파인 듯한 이렇게 둥그렇게 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탄저병은 뭐를 형성한다고요? 코. 분생 포자반을 형성한다. 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탄저병들은 무슨 그 무성생식으로 네. 분생 포자반을 형성한다. 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사철나무나 동백나무 이렇게 잎을 보면 갓쪽으로는 약간 검으면서 안쪽으로는 이제 움퍽 패이면서 이렇게 병증을 나타냅니다. 이 형태가 분색 포자 반입니다. 이런 형태가. 그림이 잘 안 음,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전에 미리 카톡이나 이런 데 음, 사진 찾으면 좀 올려놓으시면 같이 보도록 먼저 보고 공부하면 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생 포자반을 형성한다. 동백나무 잎에 탄저병이 걸리면 탄저병은 다 분생 포자반을 형성합니다. 그다음에 병든 낙엽에서 월통한 병원균은 이른 봄에 분생 포자를 형성하는데 이게 1차 전염면이 된다. 바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은행나무 잎마름병도 이건 뭡니까? 전번에 페스탈루찌아라고 그랬죠. 뭐뭐 있다고 음. 그랬어요? 은철, 동삼. 은철의 은행나무 원철 잎마름병이 동산. 네, 네. 은철, 동삼. 지금 네. 페스탈루찌아 균에 의해서 걸리는 네 가지를 외우시라고 음, 그랬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경막이 몇 개로 됐어요? 이렇게 그 뿔처럼 돼 있는데 가운데 세 개는 채색이 돼 있고, 그죠? 바깥에 두 개는 무채색으로 돼 있다. 부속사가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달려 있다. 음, 얘기했죠. 네. 페스탈로치하고 세리디움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세리디움. 페스탈로치아, 세리디오. 세리디움, 이 분생 포자의 형태를 생겨 어떻게 생겼나 아시라고 음, 그랬어요. 네. 그 철쭉류는 무슨 병입니까? 은철에서 은행나무 입마름병. 철. 철쭉류, 붉은 무늬병, 그 다음에 뭐죠? 붉은 무늬병인가?
그 다음에 은철, 동백나무, 음, 동백나무, 입마른 병인가? 그 다음에 은철, 삼나무, 붉은 무늬병, 머리에서 하는 거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네. 나네. 요게 페스탈로치아에서 걸린다. 이거 적어두시고, 음, 보온 건조할 때 또 강풍이나 해충에 의해서 많이 이제 걸린다. 전염은 어때요? 강풍이나 해충에 쉽게 상처 비료한다. 건조할 때 많이 발생한다. 음, 페스타르디아. 강풍 같은 게, 뭐, 이렇게 태풍 같은 게 지나간다 그러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사철나무 음, 흰가루병은 말 그대로 흰가루병입니다. 음, 흰가루병의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분생 포자로 2차 전염원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흰가루병의 이거 분생 포자들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과나무 불마른병, 사과나무 불마른병 에르위니아 아미로브라고 그랬고 얘들은 병원 세균입니다. 얘들은 이제 곰팡이에 되는 거고 지금 답인 음, 세균이잖아요. 예. 바람으로 네. 직접 되는 게 아니며 얘는 궤양 주변에 세균은 궤양 주변에 이제 헐잖아요. 이렇게 가지 같은 게 줄기 같은 게 거기 주변에 이제 모여 있다가 봄에 비가 내릴 때 1차 전염으로 얘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운반도 안 되니까 곤충, 빗물, 뭐 이런 거, 뭐 벌, 뭐 파리, 뭐 이런 거로다가 전염이 됩니다. 2번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봄에 향나무 잎과 줄기에 형성된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 구조체에 생성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향나무에 봄에 되면 예, 겨울 보자. 겨울 포자예요. 예, 겨울 포자. 음, 그래서 이 포자 5가지 에어드시라고 그랬죠. 이해하시라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겨울 포자부터 이제 생성이 된다고 치면은 지금 녹병 중에서 어, 겨울 포자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이제 답은 이제 겨울 포자입니다. 향나무에 봄 되면 뭐 혓바닥 모양처럼 이렇게 노랗게 덩어리로 이렇게 불어오른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겨울 포자인데 얘가 월동을 거기서 한 거죠. 그래서 얘는 돌기고 혹처럼 생겼고요. 빗자루 증상 또 가지 또 이렇게 마름을 일으킵니다. 혹도 생기게끔 하고 겨울 포자가 붙어 있어 갖고 얘들은 4월에서 5월에 비가 이제 내리면 이 가지에 향나무 이렇게 가지 덩어리로 막 붙어 있다가 덩어리째 붙어 있다가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비 오면 그게 이제 빗물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고 여기서 이제 담자포자가 생성이 돼서 이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배나무, 뭐 사과나무 그래서 장미과 잎에 이제 붙습니다. 담자포자가. 그래서 열매도 이렇게 노란색 반점이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녹병정자기가 생긴다. 앞면에 전번에 했던 겁니다. 뒷면에는 녹보자가 네, 네. 생긴다. 녹병자. 네, 예, 녹병자기. 녹병정자 앞면, 뒷면에 녹보자가 생긴다. 예, 그래서 장미과 배나무 뒷면에 장미과 식물의 뒷면에 녹보자가 생기고 녹병정자는 앞면에 앞면. 생긴다. 순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음, 이제 녹포자가 여름을 나요. 그러면 이제 여름을 나는데 녹포자에서 녹포자가 또 무성생식으로 이제 여름포자를 형성하고 여름포자가 이제 그 월동을 하려고 요거는 주로 뭐 이제 중간 기주죠. 중간 기주는 이렇게 있다가 여름 포자에서 번성하고 그런데 이제 붉은 별 무늬병 이런 것들은 여름 포자 녹병이 없는 여름 포자가 음, 없습니다. 예, 예, 네. 여름 포자가 없고 바로 녹포자에서 겨울 포자로 가서 월동을 하고 왜 월동을 합니까? 유전자를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번에 핵상애우라고 그랬죠. 핵상. 그죠? 핵상은 곰팡이들은 N으로 돼 있는데 이제 담잡 겨울포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N 뭐냐면 월동하기에서 플러스 N하고 또 마이너스 N하고 플러스해서 2N 상태로 이제 월동을 합니다. 음, 이제 그러면 얘들이 또 유전자 감수 분열을 해서 여기서 N이 나옵니다. 그죠? 담자포자 N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것이 잎사구로 갑니다. 그럼 녹병정자는 N 상태로 있겠죠. 그죠? 요게 붙어 있고, 녹포자는 또 이렇게 N 플러스 N 상태로 또 녹포장 상태로 있고, 여름포자도 N 플러스 N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핵상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핵상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기주교대하는 포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주교대. 옮겨가는 거. 형나무, 네, 여- 예를 들어서 담자포자 같은 경우 겨울포자에서 나와서 향나무에서 나와서 장미과로 네, 옮겨가니까 얘가 기주교대하죠.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녹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녹포자가 이제 날려갖고, 그죠? 녹포자가 날려갖고 기주교대를 하죠. 그래서 녹포자하고 담자포자가 기주교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전번에 했던 네.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고 여기 용어 중에서 유주포자가 있습니다. 유주포자는 어디서 생성된다고요? 난균류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난균, 네, 원시, 난균, 곰팡이보다 좀 원시적인 건데 네, 얘들은 난균류라는 게 있는데 파이토프토라라든가 파이토프토라 아시죠? 피티움 이런 것들은 얘들은 유성생식으로는 난포자를 만들고 무성생식으로는 꼬리가 달린 유주포자를 만듭니다. 얘 편모가 두 개 갖고 있고요. 뭐 털꼬리형, 민꼬리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얘들은 병꼴균류가 있고 난균류 뭐 이런 또 일부 세균에서도 이 유주포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헤엄칠 수 있는 편모로 아메바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주포자에 대한 걸 설명했고요. 이거는 이제 녹병에 대한 세대에 대한 걸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전번에 이거 했던 거니까 복습 안 하시면 네, 그대로 또 나갔던 겁니다. 이 생활사. 그러니까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균의 분류군 속이 나머지와 다른 거.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저기거든요. 뭐 입병에 대한 건데 입에 발생하는 소나무 입마름병, 회양목 입마름병, 명자나무, 전문입병, 느티나무 갈색무늬병, 그다음 배롱나무 갈색 전문입병 이런 거 다 이제 그 입에 걸리는 이제 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르코스 포라라는 게 있습니다. 세르코스 포라. 이거는 이제 그 잔항균 중에서 이런 총생균에 속하는 잔항균이어야 되나? 잔항균도 아니고 잠자균 불완전균에 속하는 이런 서커스포라라는 그 저기 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애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애워서 저기 하는 음, 건데 어떻게 애우시냐?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삼포 무명배 이렇게 삼포 무명배 한번 적어 보실래요? 삼포 무명배
뭘 벗소. 그 전에 삼포, 이제 삼포로 된 뭐 이런 그 무슨 이게 뭘 못이라고, 벗소. 무명 못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뭘 삼포물. 벗소. 예. 삼포 무명배 뭘 벗소. 이렇게 하시고, 네, 삼은 삼나무 붉은 마른병. 아까 잘못 말했네. 삼나무 붉은 마른병. 지금 서커스 포라에 해당되는 뭐 이제 다 있습니다. 책에 있는 건데 많기 네, 때문에 이제 애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슈도 뭐 서커스포라 뭐 다 똑같은 속에 속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 뭐냐면 삼은 삼나무 붉은 마른병. 음, 삼포에서 포는 뭐예요? 포플러, 포플러 포플러 갈색 잉글스. 무늬병. 포플러 갈색 무늬병 적으셔야 됩니다. 포플러 갈색 무늬병. 그다음에 삼포 무에서 무는 무궁화 전무늬병. 명은 명자나무 전무늬병. 삼포 무명 배에서 배는 배롱나무 갈색무늬병. 삼포 무명 배까지 했습니다. 배는 배롱나무 갈색무늬병. 멀은 멀구슬나무 갈색무늬병. 멀구슬나무 갈색무늬병. 벗은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 벗은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 소는 소나무 입마름병. 이렇게. 예. 서커스포라에 해당되는 불안정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잔황균이라고 그랬는데, 불안정균의 서커스포라라는 거는 불안정균, 잔황균도 아니고, 담자균도 아닌, 그 알 수가 없는, 완전균. 그래서 그러면 불안정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간에 속해 있는 불안정균인데 유성세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균이라고 그러는 거죠. 유성세대라는 거는 밝혀지지 않아 갖고 불안정균으로 했는데 이 지금 서커스포라라는 건 다 불안정균에 속하면서 총생강균에 속하면서 이런 종류들을 이런 게 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 삼법 무명배 멀벗소 이렇게 외우시고 그 한포무명배, 예, 뭘 벗소. 멀벗소 그래서 삼나무 붉은 마른병 포플로 갈색무늬병 가시문병, 무궁화 전무늬병 명자나무 전무늬병 전자나무, 배롱나무 배롱나무, 갈색무늬병 멀구슬나무 월구슬나무, 갈색무늬병 벚나무 갈색무늬병 건나무, 소나무 여기 입마른병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르코스포라. 찾으면 됩니다. 답은 뭡니까? 답은 회양목 입마른병 얘기 안 했잖아요. 네, 회양목 네. 입마른병은 트리얼, 히포넥트리아라고 해요. 트리아, 부시, 트리아, 부시, 이포넥 트리아, 트리아, 부시. 얘들은 분생 포자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실 관리로 하면 이런 회양목 많이 걸리잖아요. 이럴 때 많이 걸리는 게 이제 회양목 입마른병인데 여기 속이잖아요. 이 앞에 게 속이고 이게 종이죠. 그러니까 속이 틀린 거는 뭐야? 얘들은 서커스포라로 다 돼 있는데 이포넥 소나무, 트리아, 명자, 느티나무 갈색, 배롱나무 갈색 다 있는데 회양목은 히포네트리얼이라고 그래서 뭐를 외우시라고요? 세르코스포라, 삼포 무명배 호, 멀벗어 무명배 외우셔갖고 자꾸 멀벗소, 외우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징을 관찰할 수 없는 것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표징. 이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표징, 병징입니다. 병징은 음, 병에 걸리면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게 병징이잖아요. 그죠? 네, 색깔도 변하고 형태도 변하고 그렇잖아요. 아, 이 병이 어떤 걸렸다 하고 이렇게 병징을 알 수가 있는데 표징은 음, 뭘까요? 표징은 그 병든 곳에서
곰팡이로 인해서 걸렸다고 그러면 곰팡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병원체가. 음, 세균에 의해서 음, 걸렸다 그러면 세균 덩어리가 보인다든가 곰팡이로 걸렸으면 곰팡이 균사들이 있거나 뭐 균사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표징입니다. 그럼 뭐요? 병이 걸린 데서 병징도 나타나는데 그 병원체를 그 병든 곳에서 알아내는 게 표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나무 녹병 뭐예요? 그 병, 녹포자, 녹병정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회화나무 걸린 음, 거는 7, 8월 달 뭐 계절에 따라 약간씩 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 약간 누리끼리 한 노란 게 가루가 묻어 있거나 이런 거는 표징으로 그 병원체가 곰팡이가 일으키는 그 표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걸 표징이라고 음, 합니다. 근데 음. 오동나무 이거 쉽습니다. 오동나무 오갈병 뭐예요? 예, 파이토플라스마. 파이토프라스마죠. 근데 얘들은 네.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문제도 다른 건 몰라도 녹병, 곰팡이구나. 이거 번나무 빗자루병도 곰팡이죠. 네. 그다음에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도 녹병이잖아요. 단풍나무 네. 타르전 무늬병도 곰팡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표징을 관찰할 수 없는 건 뭐야? 오갈병. 오갈병은 음, 파이토프라스마인이죠.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표징을 알 수가 없어요. 얘들은 작고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 병징 이런 것만 나타나고 표징은 없다는 얘기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음,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라 파이토플라스마는 표징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표징이라는 거는 전염성인 병인 것 같은 경우 이 돋보기나 뭐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병원체 모습이 병든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 그런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미세하기 때문에 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를 표징이라고는 하진 않고 예, 그냥 병원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징이 관찰되는 거 회화남 녹병은 7월에 여름 포자태를 볼 수가 있어요. 7월에 잎에. 그다음에 벚나무 빗자루병은 나출자낭, 잔항균이라고 그랬어요. 나출자낭을 해서 포자가 잎 뒷면에 나출 포자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제 룻배나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도 어떻게 해요? 뒷면에 녹포자가 태가 있잖아요. 그죠? 녹포자 뿔처럼 생긴 게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녹포자예요. 그다음에 단풍나무 타르전 무늬도 뭐가 있어요? 잔황반을 형성합니다. 잔황반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장반. 있으면 잔황균들은 잔황반이냐 잔황각이냐 이런 걸 구분하라 그랬어요. 다 외우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징을 관찰할 수 없는 건 뭐라고요? 파이토플라스마하고 뭐라고요? 바이러스 병에 걸린 거는 바이러스. 예.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거는. 그죠? 지금 분류하는 거, 지금 계속 분류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시험에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번. 무성생식으로 생성되는 포자를 모두 고르는 것은 앵포자. 무성생식. 잔황포자는 뭡니까? 잔황포자는 자랑균. 유성으로 생성된 거죠. 네. 남자포자도 유성. 유성으로 된 거고, 남포자도 음, 유성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거는 난균류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잔황포자는 잔황균들이 담자포자는 담자균들이 남자균. 유성으로 서로 결합해서 생긴 거고요. 지금 이제 음, 분생포자는 뭐예요? 이건 무성생식. 결합이 안 되고 그 균사 자체 내에서 그냥 나오는 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을은 분생포자, 이거는 무성생식이고 유주포자는요. 아까 난균 얘기할 남균. 때 유주포자 무성으로 뭐라고 무슨 포자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유주포자 만들어낸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무성이죠, 그죠? 분생포자도 그렇고 후벽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성포자가 되겠습니다. 무성포자라는 거는 결합을 안 하고 그 몸 음, 자체에서 균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균사 자체에서 크면서 보통 뭐 이렇게
식물로 친다면 이렇게 스스로 여기서 포자를 만들어냅니다. 결합 안 하고. 그런 게 이제 무성이고, 유성이라는 거는 여기 포자가 각각 다른 포자가 나와서 서로 결합해서 유전자를 서로 이제 나눠 갖는 식으로 해서 생성된 걸 생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성생식, 유성생식 이렇게 나누는데 무성생식을 한번 보면 융합이나 핵이 융합된다는 결합하는 거나 이제 감수 분열하거든요. 결합했으면 또 다시 감수해서 결합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걸치지 않고 세포 분열로 생성하는 이제 번식체가 무성생식이라고 하고 무성생식은 이제 계속 결합을 안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반복해서 멈청이 많이 단시간에 많이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 무성포자 종류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에, 유성일 때는 유성생식 만들어주는 난포자인데 무성생식일 때는 유주포자 이런 걸 유주포자. 만들어내요. 난균류 음. 같은 게 난균류가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무성생식으로 유주포자. 유주포자를 만들어낸다.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꼬리가 있다. 두 개, 편모가를 갖고 음. 있다. 또 잔항균이나 담자포자는 분생포자라는 걸 만들어내요. 얘는 균사 음. 또는 특수한 균사 세포로부터 직접 발달해서 잔항균이나 담장균 이런 데서 이제 무성생식으로 나오는 걸 분생포자라고 하고 후벽포자도 무성생식에 포함이 됩니다. 영양 스트레스 조건에서 형성되고 균사 일부가 세포벽이 두꺼워져 갖고 이 단단한 그래서 내구성을 가진 무성포자를 뭐라고요? 후벽포자 이렇게 후벽포자. 얘기합니다. 이게 무성생식의 한 종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음. 답은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계속 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곰팡이들에는 유사균류가 있고 진정균류가 있습니다. 진정 곰팡이 약간 하등한 이제 곰팡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난균류가 있습니다. 얘는 유성포자를 이제 유성생식으로 난포자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진정균류에서 유주포자 아문이라든가 접합균 아문, 잔항균, 담자균 뭐 이렇게 있는데 유주포자 아문은 접합자라는 걸 만들어내고 접합균 아문은 접합포자를 만들어내고 지금 유성생식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잔항균류는 잔항포자, 전자균문은 담자포자를 만들어냅니다. 불안정균은 이게 미발견되겠죠, 그죠? 이게 잔항인지 담자인지 뭐 이게 아직까지 못 만들어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정균으로 분리합니다. 아까 서커스포라라는 게 뭐예요? 불안정균문에 속한다고 얘기했고요. 유성포자 종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 아까 난균관에서 무성포자 뭐를 만들어내요? 유주포자. 유주포자. 음. 그다음에 이거 잔항균이나 담자균은 분생포자. 분생포자. 이것도 불안정균도 분생포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분생포자. 이것도 요거는 어, 유주포자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들은 세포벽이 난균관 같은 경우는 글루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있다면 이 벽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난균강은 글루칸, 나머지는 곰팡이들의 세포벽은 다 키튼으로 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됐고 아까 저기 유주포자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피티움이나 파이토프토라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피티움, 파이토프토라. 유주포자 낭에서 이 소낭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소낭 속에 이게 유주포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파이토프토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주포자낭이 있는데 유주포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뭐가 있다고요? 유주포자 만들어내는 게 피티움하고 파이토프토라가 있다. 파이토프토라. 그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일단
어렵죠. 음, 근데 이해만 되면, 자꾸 반복해서 이해만 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서부터 막 애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해한 다음에 애우셔야죠. 그죠? 이해 안 하고 애우면 소용없습니다. 문제 못 풉니다. 똑같은 문제 안 냅니다. 그러니까 6번입니다. 수목병과 병원균이 형성하는 유성세대 구조체로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구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뭐야? 감나무 잉크병 같은 건 파이토프토라 이제 유성세대를 만들어내거든요. 아니 무성세대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뭐예요? 얘는 난균과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이 파이토프토라이거든요. 얘는 그럼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아까 유주포자. 네. 유주포자 난균과는 음, 파이토프토라 피티. 카츄라에 이렇게 하면 카츄레아 파이토프라 카츄레아거든요. 밤남 인구병은 파이토프라 음, 얘들은 무성으로 요런 거 만들어내고 난포자를 만들어냅니다. 얘들은. 이건 유성세대는 뭐야? 난포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음, 잔황이나 있잖아. 그래서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애우셔야 됩니다. 주로 줄기에 걸리는 이런 곰팡이병은 음, 잔황각을 형성합니다. 잔황각. 그다음에 벚나무 빗자루병은 나출잔황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음, 단풍나무 흰가루병은 뭐예요? 잔황구입니다. 흰가루병은 잔황구 네. 동그랗게 하고 잔황각이라는 거는 꼬리병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예, 잔황 안에 이제 잔황들이 막 들어있는 거죠. 꼬리병처럼 이렇게 병. 그러니까 그림을 좀 많이 그 수목 병리학 책 같은 데서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많이 보시고서 자꾸 하셔야 돼요. 흰가루병 뭐예요? 잔황구. 피목가지 장안구. 마름병도 잔황은 잔황반 이걸 형성합니다. 아까 잔황반 형성하는 거 내가 또 말씀드렸죠. 위에서. 어떤 거요? 음? 잔황반 형성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흰가루병 잔황구, 줄기마름병 잔황각, 밤나무 줄기마름병 각, 음, 피목가지마 잔황반. 여기서 단풍나무 단풍나무. 타르전무늬병 할 때 잔황반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 자꾸 네. 모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되면 잔황반은 단풍나무 타르전무늬병, 피목가지 마름병 이런 것들이 다 잔황균인데 잔황반을 생성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안구. 피부까지 마르고. 이게 다 지나칠 문제는 아니고요. 다 여기서 그대로 문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한 거를 갖고 똑같이 안 음, 냅니다. 얼마나 이해했으면 여기서 몇 문제라도 수십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응용해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해하시면 다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밤나무 잉크병은 파이토프토라다. 난균간에 속한다. 음, 뭐 저항성도 있고 잘 안 걸리는 것도 있고 유럽 밤나무. 우린 이쪽에는 중국, 일본 이쪽은 저항성을 갖고 있고 유럽 밤나무의 피해가 많고 어린 나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습하고 배수 불량한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입이 크기가 감소하고 그래서 검은색 액체, 그 잉크처럼 이렇게 검은색 액체가 누출이 되겠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나고요. 음, 방제는 습한 배수 처리 잘 되게끔 하면 되고 저항성 품종 심으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병원성 곰팡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고르는 문제입니다. 곰팡이에 대한 것도 그죠?
곰팡이에 대한 걸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곰팡이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자루병을 일으킵니까? 곰팡이가? 네. 뭐 어떤 음, 병이 있습니까? 벚나무 벚나무, 빗자루병, 벚나무 음, 빗자루병, 나출자낭이라고, 산나무, 네, 나출자낭, 나출자낭이라고 했어요. 그 빗자루병도 일으켜요. 그죠? 맞죠? 곰팡이에 대한 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로그 검정법을 통해 검정할 수 있다. 이거 바이로그라는 거는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세균병 음, 있잖아요. 세균병 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요. 바이로그는 어디요? 세균병. 우리 세균병, 처음 1번 문제 세균병이 된 문제였었잖아요. 음, 기억나나요? 세균병. 그거는 전염은 어떻게 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다 아시겠죠? 아까 사과나무 불마른병, 과수화상병 똑같은 거 얘기거든요. 네, 그게 세균병이잖아요. 네, 얘들은 바이로그라는 거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다 바로 골칠 수 있고요. 음, 틀렸으니까 세균에 대한 설명이고 3번은 기공과 피목을 통해 식물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다. 얘들은 네, 이거 기공하고 피목은 자연계구라고 그래서 그죠? 뚫려 네, 있잖아요. 그냥 여기로 할 수 있고 직접 침입도 가능합니다. 곰팡이는 맞는 음, 거고 4번 휴면 월동 구조체인 균핵과 후벽세포는 전염원이 될 수 있다. 얘들은 음, 겨울을 날려 그러면 무슨 유전자 결합도 해야 되지만 균사지들끼리 몸을 이렇게 똘똘 말아서 핵처럼 이렇게 똘똘 공처럼 이제 만듭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균핵이라고 그러는데 핵들이 뭉쳐서 왜 뭉쳐 있을까요? 월동을 하기 위해서 추운 걸 견딘다거나 환경을 휴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균핵이나. 그다음에 아까 후각 음, 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후각 표자는 유성 세대를 만들어낸 거야, 무성 세대로 생각낸 거야. 무성 세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유성세대, 네, 세포 그 벽을 엄청 단단하게 해서 얘들을 두껍게, 이렇게 월동을 합니다. 그런데 음, 얘들도 전염원도 될 수 있다. 월동하기 위해서 균핵, 후벽 후자 이렇게 만드는데 얘도 전염원이 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이제 음, 탄저병 일으키는 거는 콜렉토트리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학명. 탄저병의 학명이 뭐라고요? 콜렉토트리콤, 콜렉토트리춤. 콜렉토트리콤, 콜렉토트리쿰 음,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탄저병, 요거는 강모를 한다. 강모. 얘는 탄저병은 주로 분생포자 반을 만듭니다. 분생포자 반. 여기에 자세히 보면 세타라는 게 있어요. 세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돌기가 나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탄저병도 곰팡이죠. 음, 이거는 무성세대인 콜렉토트리쿰이 되겠습니다. 그 바이러그는 세균병을 알아내기 위한 진단, 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균병 진단할 때 쓴다. 어떤 거를 음, 이용하냐? 이 세균들은 뭐 황화수소, 수소,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산화되면서 환원성이었던 물체가 산화될 때 발생되는 이제 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세균들인데 이런 세균 이런 것들은 이 바이로그로 알아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코우의 법칙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코우의 법칙은 뭐예요? 어떤 병을 일으켰는데 그 병이 거기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 음, 존재한 거를 갖고 그 유사한 또 다른 기주에다가 접종시키면 어떻게 똑같은 병이 일으킨다, 뭐 이런 간단한 그 적인데 계속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음,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1번, 병원체는 반드시 병든 부부에 존재해야죠. 그죠? 코우의 네, 법칙 지금 하고 있어요. 병든 부분에 존재하고 재분리한 병원체의 유성생식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병원체만 있으면 존재하면 됩니다. 유성생식까지는 뭐 무성생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재분리했을 때 원래 있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재분리해서 배양을 시킵니다. 키워갖고 유사한 데다가 갖다 놓으면 처음에 발견했던 그 병하고 똑같이 발생하는 걸로 해서 하게 해서 순수 배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 이제 분리된 병원체를 동종 수목에 접종하였을 때 동일한 병징이 재현된다. 똑같은 처음에 일으켰던 병하고 똑같이 나타내야 되고, 병징이 재현된 감염 조직에서 접종했던 병원체와 동일한 것으로 또 다시 또 분리도 할 수 있다. 재분리도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그냥 병든 부분에서 병원체만 찾을 수 있으면 되고, 그 병원체 분리해서 영양 배지해서 순수 배양시켜서 균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절대 기생체, 뭐 흰가루병이나 녹병, 또 네. 바이러스라든가 파이토플라스마 이런 것들은 이 코우의 법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왜 안 적용되지 될까요? 않아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물관성 음, 균들이라든가 뭐 흰가루병, 녹병 이런 건 왜?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요. 쟤들은 절대기생체라고 음, 그래서 살아있는 데서만 살기 때문에 뛰는 순간 죽겠죠. 그러니까 음, 얘들은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코우의 법칙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기생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음, 절대기생체는 뛸 수가 없어요. 9번입니다. 이것도 분류입니다. 분류만 잘하면 음. 뭐 60점, 70점 나옵니다. 벚나무 빗자루병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 잔황 중에 자랑균, 나출잔황이라고 그러죠. 그죠? 잔황균 중에 낮추잖아. 나출잔황이다. 네. 나출잔황이라는 걸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잔황구를 형성하는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란 안에 잔황이 이렇게 또 여러 네. 개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또 8개 포자가 있잖아요. 음, 그런데 네. 얘는 이 잔황이 여기 입이라고 치면 포자가 그냥 이렇게 어떤 동그라미라든가 호리병 쪽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잔황각들은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그냥 표면에 나와 있어 나출잔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벚나무 빗자루병 나출잔황. 그다음에 뽕나무 자주날개무늬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담자균이라고 그랬죠. 감자균. 뿌리병에서 뿌리병에서 잔황균이 2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담자균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네. 잔황균에 뿌리병에서 니지나 뿌리썩은병하고 그다음에 지금 흰날개 무늬병하고 그렇게 2개는 네. 자난구. 잔황균이고 나머지 뭐 뽕나무 자주날개 무늬병 그다음에 뭐요? 아밀라리아 뭐 나머지는 대부분 담자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감귤 개양병은 뭐예요? 전번 세균. 했죠. 세균이죠. 산타모나스라는 산타모나스. 네. 구멍이 뚫리는 헐거나 구멍이 뚫리는 산타모나스는 세균에 음, 의한 거예요. 감귤 개양병. 음, 혹병은요. 담자균. 녹병이잖아요. 그죠? 기주가 신갈나무, 뭐 참나무류고 얘들은 담자균이라고 녹병은 음, 담자균에 속해요. 알았어요. 호두나무 근두암 종병이 있습니다. 얘들은 세균입니다. 아, 아그로박테리아. 네. 뿌리에 근두암이라는 게 혹이 난 거를 음, 에, 뿌려 그거를 아그로박테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에우로백테리움. 네. 세균입니다. 호두나무 음, 근두암병. 배나무 붉은병은 곰팡이잖아요. 꽃병, 녹병. 담자균. 꽃병도 담자균. 담자균이면 녹병. 네. 배나무 붉은 것도 담자균이면 녹병. 집도나무 빗자루병은 집도나무 파이토플라스마. 빗자루 파이토플라스마. 소나무 네. 재선충은 선충입니다. 맞춤. 그래서 네. 같이 연결된 거 곰팡이 답이 3번인데 그러면 뽕나무 자주날개 무늬병
그다음에 소나무 혹병도 곰팡이잖아요. 그래서 병자리. 니은 네. 니을이 된 거. 다 아셔야 됩니다. 분리만 잘하면 다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는 것부터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딱 물어봤을 때, 어려면 이게 시험 못 풉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포플러 임록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플러 임록병의 중간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플러 이거 임록병. 뭐, 이거 이깔나무. 예, 일본 이깔나무가 낙엽송입니다. 우리 뭐 어릴 때 많이 심었던 그런 중간 기준은 포플러 임록병, 일본 이깔나무. 한국에서는 대부분 대부분 멜람 소라, 라키, 포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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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 요 멜람 병원균이 소라, 뭐예요? 소라, 메람소프라, 멜람 소라, 소라, 메람소프라까지만 외우시면 바이, 됩니다. 네. 멜람 소, 네, 메람소프라, 멜람 소, 포플리나, 포플리나, 포플러라고 멜람 소, 생각하시면 되고, 음, 메람스코리아. 음, 우리나라 임록병은 주로 이런 거다, 이런 균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음, 이제 개발이 됐다, 개발된다. 임록병 잘 안 걸리는 저항성 크론이 음, 개발됐다. 월동안 겨울보자가 발하여 생성된 담자 보자가 포플러 잎에 감염한다. 맞아요? 전번에 글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녹병정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이렇게 어디에 있나 뭐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나나요? 얘들은 겨울포자가 발하면 담자포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안에서 담자포자가 생성되면 어디요? 중간기주, 일본 이깔나무나 현오색으로 침해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이제 예, 포플러에 있다가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죠? 포플러에 있다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기주 이게 그거 어디에 있나 그 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나무 붉은별 무늬병이다 그러면 다시 앞에 가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앞에 우리 수목 병리학 할 때 그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몇 개만 조금 잡아놓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내우는 거를 좀 잘 못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죠? 이게 그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요표 기억나세요? 옆에 네,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편지 아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외워도 아까 그 문제 못 풀면 소용없는 거죠. 이 포플러 임녹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병 정제와 녹포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낙엽송에 낙엽수, 존재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네, 이게 뭐 계속 나와요. 1회 때부터 11회 때까지 반복해서 나와요. 약간 병만 옮겨가면서 날 뿐이지.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겨울 포자하고 여름 포자는 어디에서? 포플러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음, 지문을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여기서 나온, 포플러에서 나온 담자 포자가 어디로 가요? 낙엽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낙엽수,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 나머지 비슷해요. 다 침이 없으잖아요. 여기 잣나무 네, 털녹병일까요? 녹병정자 녹포자는 잣나무에 있고요. 여름포자는 겨울포자는 송이풀이나 까치밤나무 이쪽에 있어요. 중간 기준은.
얘들은 풀 종류잖아요. 송이풀, 이런 까치밥나무. 이거 음, 특이하지만은 아마 송이풀 같은 거는 풀이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음, 여름포자. 소나무 혹병도 마찬가지예요. 녹병정자 녹포자는 소나무의 검수를 의해서 있고 여름포자는 얘들은 졸참나무 돌참 겨울을 나기 신갈. 위해서 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니까 나무 쪽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겨울을 나려면. 음, 음, 이해되셨죠? 다 보시면 소나무 줄기마름병도 소나무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겨울 포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녹병정 부자는 소나무고요. 얘들이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저기로 가는 거예요. 침엽수 쪽에 있다가 여름에는 잠깐 머무르는 거죠. 겨울 포자 다시 돼서 그 침엽수 쪽에 녹병정도 옥포자를 생성하고 겨울포자 저기는 풀이나 이런 데서 다 한다. 대부분 뭐 나무도 있지만 근데 요구만 향나무 녹병만 네. 녹병정자 녹포자가 배나무 있다가 겨울포자 저기는 향나무에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나무 녹병은 전나무에서 뱀고사리, 철쭉잎 녹병은 가문비나무에서 산철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포자 종류가 어디에 있나가 시험에 계속 나온다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주태 선생님, 네, 네. 애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나옵니다. 이거를 달달달 애우고 있으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아까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 기출 문제만 풀어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가끔가다 만나면 저 합격됐습니다. 선생님이 쓴 그거만 뭐 문제 풀이 그거 있잖아요. 핵심 문제인가 뭐. 그거 문제만 풀었습니다. 음, 그래서 합격되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잘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문제를 바꿔 꽈놔도 이 사람들은 음. 되게 저기 잘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문제들도. 다른 과목 문제도 다 그렇고. 아까 이게 거듭나무 탄저병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병 걸린 게. 이거 보시나요? 이렇게. 인맥 사이에 이렇게 번개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나오고 음, 요거 특히 표시나죠. 인맥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번개처럼 나왔죠. 뒷면에 이런 거고요. 분생포자는 있는 이야기예요. 분생포자는 얘들은 뭐를 만들어 아니 얘들은 분생포자 만들고 아무튼 탄저병 이렇게 이 눈도 제대로 안 말라 죽습니다. 새 눈이 나오면서 죽고 이런 건. 던졌다. 이게 25번 문제였고요. 이거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요거 이해되셨죠? 아까 그 내용입니다. 그게 임록병이 임록병이 월 동안 겨울 포자가 발아하여 한 담자 포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담자 포자 겨울 포자가 나서 나규성, 나구성. 낙엽성, 침엽성이 나고성으로 간다는 얘기죠. 음, 그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소나무 혹병은 담자 포자가 어디로 가서 감염을 일으킨다. 월 동안 겨울 포자가 발아하여 생성된 담자 포자가 지금 소나무 혹병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네. 시, 어디 신갈, 가서 졸참. 신갈, 졸참. 아니 근데 기준은 그건데 담자 네. 포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소나무로 소나무. 가잖아요. 소나무로 가서 감염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네. 되죠.
음, 뭐 중간 기준은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람 소프라 라르키 이게 퍼플 이게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꼼꼼하게 저항성 클럽. 저항성이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 학명 메람 소프라 에우라고 그랬고요. 포플러 사시나무 중간 기준은 일본 이칼나무 댄잎 현오색이고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메람소프라, 마그노, 시아나가 있는데 얘들은 약간 현오색이라는 거 중간에 기주가 약간 현오색하고 댄잎 현오색하고 약간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메람소프라가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포플러 임록병에 이제 잠복 기간이 있는데 얘는 한 4, 5일, 4, 6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4번이 되겠고, 핵상도 물어봤습니다. 핵상. 아까 에우라고 그랬죠, 핵상. 여름 포자 뭡니까? EN. 여름 포자는 N 플러스 N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네, 하겠습니다. 감자 포자 N이라고 N. 그랬어요. 그죠? N. 네, 감자 포자는 이제 겨울을 나고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겨울 포자로 향나무에 이제 있어요. 그죠? 근데 봄 되면 이게 혓바닥 모양의 어떤 노란 것들이 이제 막, 뭐죠? 무슨 젤리처럼 막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비가 오거나 그래요. 음, 봄에 비가 올리면 그게 터져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겨울 포자 안에서 담자 포자가 형성이 돼요. 그때는 네, N으로 나와요. 얘들은 겨울 포자 될 때 N 플러스 N에서 월동을 했잖아요. EN으로. N 네, 플러스 N에서 해서 이제 얘들은 이제 하나하나 포자잖아요, 얘들은. 감염을 시키려면 N 상태로 어떻게 돼요? 그 녹병정자로 그저 배나무 쪽에 앞면으로 가서 붙죠. 얘가 음, 또 뒷면에 또 그 N하고 N 녹포자. 플러스가 돼서 녹포자가 돼서 뒷면에 또 생성이 되죠. 그죠? 네, 음. 그 녹포자가 되고 얘가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포자가 됩니다. 근데 여름 포자는 또 녹포자하고 N 플러스 N 상태로 지내요. 음, 그러고 이제 여름 포자 지나서 겨울 포자가 되죠. 그러면 네, N 플러스 N이 EN으로 돼요. N 플러스 N이 EN까지 돼서 겨울을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읽어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금방 이해가 돼야 돼요. 뭐 핵상이 뭐고, 뭐 중간 기준은 뭐고, 응? 그 여름 포자가 어디로 가고 이런 거 반복해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요거는 약간 쉬웠던 것 같습니다. 병원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릅니다. 곰팡이는 자연계구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연기구로도 갈 수 있고 직접 침입도 가능합니다. 네, 곰팡이는 자연계구는 물론 직접 침입, 흡기를 갖고 있잖아요. 얘들은 음, 어디 이제 붙어갖고 부착기라는 걸 네, 갖고 딱 붙고 음, 이 깔판처럼 붙고 흡기를 뻗어갖고 기주에 음,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선충은 구침. 식물기생 선충은 구침을 갖고 있어요. 입을 구침이라고요. 음, 뾰족한 침을 갖고 음, 있다. 그래서 음, 이게 틀린 거고, 바이러스는 식물체에 직접 침입할 수 있다. 없어요. 없다. 바이러스는 네, 얘들은 매개충에 의해서 그죠? 음, 파이토플라스마 이런 것도 다 매개충에서 하잖아요. 얘들은 음, 직접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목이라든가 영양봉실에서 뭐 꼭 꺾고지를 한다거나 뭐 매개충이 곤충, 바이러스 같은 경우 선충, 곰팡이, 진딧물, 뭐 이, 멸구 뭐 이런 것들 깍지벌레 이런 거.
특히 종자나 꽃가루로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뭐야? 음, 종자까지도 전염이 종자, 돼요. 꽃가루. 그죠? 음, 그 다음에 세균은 상처 침입을 통해서만 감염할 수 있다. 세균은 상처를만 통해서만 됩니까? 자연개구인 기공, 음, 피목, 밀선. 기공은 아시죠? 잎의 뒷면. 피목은 줄기에 갈라진 부분. 두면, 밀선은 뭐예요? 네, 꽃, 그런 거 있잖아요. 꽃 속에 예, 틈 같은 거를 해서 꿀샘이라고 그러나 뭐 그거 나오는 쪽에서 그렇게 그쪽을 통해서 침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처로도 되고요. 음, 파이토프라스마는 새삼이나 전복을 통해 전반될 수 있다. 음, 파이토프라스마는 전목, 특히 전목이나 새삼을 통해서 됩니다. 음, 그리고 12번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바이러스는 세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모양이 어떻게 해요?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얘들은 모양이 음, 물론 있지만은 세포처럼 생기지 않았고 아주 원시적이라 얘는 핵도 없고 단백질하고 뭐만 돼 있어요? 그 껍데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핵산이라는 아, 거하고. 네, 그래서 세포 체계는 갖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절대 기생성이며 기주 특이성이 있다. 에, 예, 있어요. 기주 특이성. 음, 바이러스는 음, 식물도 특이하게 골라서 들어가요. 자기 저기에 맞는. 그래서 그걸 살아있는 데서만 돼 있고 기주 특이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얘들은 복제로 기주에 들어가서 그 기주에 있는 그 유전체를 빌려 갖고 유, 복사를 해요. 음, 그래서 복제될 때 이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상한 바이러스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음, 뭐죠? 변형된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원거리 이동할 때는 주로 체관을 이용한다. 원거리. 특히 파이토플라스마도 그렇죠. 바이러스도 그렇고, 네, 얘들 원 이동할 때는 체관을 많이 네, 이용하고요. 파이토플라스마는 주로 체관에 존재한다고 얘기했고요. 유전자 네, 발현은 기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에 의존한다. 우리 세포가 네, 크려면은 동물 같은 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핵에서 리보솜 뭐 이런 데서 복사를 막 하거든요. 자기 음, 닮은 세포를 이제 만들어내서 커잖아요, 몸체가. 근데 음, 얘들은 그런 기능이 없는데, 그래서 기주 속에 들어가서 살짝 얹혀갖고 복사를 하는 음, 거예요. 얘들이 자꾸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는 자기들 증식을 하려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체를 대해서 자기 복사를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단백질 요게 이제 이렇게 복제하는 거를 단백질 합성 기구에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바이러스 특징 한번 보면 절대기생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데서만 존재를 하는 거고 기주특성을 갖고 있다. 이 구조는 그냥 핵산하고 외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뉴클레오 캡시드, 뉴클레오 캡시드라고 그래요. 음, 신기하죠? 그거 두 가지만 있는데도 살아가는 거 보면, 음, 그죠? 아주 음, 원시적인 거죠. 그래서 그래요. 바이러스를 갖고 생물이냐, 비생물이냐,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아주 원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잘 복제할 때 RNA, DNA를 그대로 이제 복제해서 실수가 일어나면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고,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한다. 엄청나게 이게 변이가 심하대요. 그다음에 음, 체관을 이동할 때는 체관을 이용하고 감염 후에는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구를 이용해서 자기 유전 물질을 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뭐야. 그, 기본적인 거죠, 문제가. 이제 바이러스 두 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 파이토프라스마도 또 나왔네요. 그래서 파이토프라스마는 뭐예요? 세포벽이 통한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이러스로 네. 파이토프라스마 세포벽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 음, 약간 부정형이에요. 그 음, 원형질막이라는 세포벽, 그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형질막 그 구성 물질을 커버하는 고거로만 덮여 있어요. 얘도 리보솜과 핵물질 가닥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원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충을 통해 전반되죠. 그죠? 네. 얘기했죠. 오담, 뭐죠? 네. 오담. 담배장님 노린재. 오동나무 빗잘병은 담배장님 노린재고, 음, 대마는 마른무늬 매미충, 이렇게 에웃이라고 그랬고, 음, 얘들은 전신전염을 일으켜요. 전신전염. 네. 매개충, 전신전염이다. 바이러스나 파이토플라스마는 전신전염을 일으켜요. 걸리면 음, 전 온몸으로 다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입병인 같으면 입에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나 네. 그래서 곰팡이엔 입병 같은 게 입에만 걸리는데 얘는 파이토플라스마나 바이러스는 다 온몸으로 퍼진다. 전신 감염을 한다. 음, 그러고 음, 할 때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전자 서열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를 어떻게 한다고요? 16S R, RNA 유전자 염기서열로 이제 이 파이토플라스마 종류를 알 수 있고 오동나무 윗자루병, 북나무 윗자루병 걸리게 하는 거고 나무 주사로도 병든 건 태워버리든지 옥시테트라사이클로 음, 나무 주사를 놔도 된다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로 돼 있고 얘들은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으므로 페니실린 등 항생제에는 저항성이 효과가 없다. 항생제는 이제 효과가 없대요. 음, 페니실린 합성에는 세포벽을 이제 합성 못하게 하는 게 페니실린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검경은 뭐 이렇게 하고 검경은 조직 염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염색. 톨로이딘 블루라는 조직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컴포컬 레이저 마이크로스코피 처음에 할 때 마이크로스코피. 했어요. 검정하고 또 뭐요? 이게 조직은 이런 조직을 DAPI. 염색해서 하고 음, DAPI 시험에 났다고 그랬죠. 이런 거. 형광색소를 칠해갖고 무슨 색이 난다고요? 보라색. 보라색인가가 날 거예요. 그죠? 책에 보시면 보라색이 나잖아요. 체감부에 그래서 줄기 같은 거 잘라서 체감부에 조직 염색을 하면 형광색소 칠하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파이토플라스마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검경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8시 4분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14분부터?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